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여수산단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철거 작업을 하던 여수산단의 한 공장에서 배관이 파손된 건데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런 사고를 우려했던 주민들은 면밀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에 원재료를 만들다 문을 닫은 여수산단의 한 공장. 어제 오전 9시쯤 이 공장 배관이 철거 작업 중에 파손되면서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터지는 거 한다고 다 했어요. 집중을 해도 안 나오고 얘만 신나게 가스가 조금 있었나 봐요. 소리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연기가 이렇게 확산이 됐지. 중장비로 배관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관에 남아있던 화학물질이 불꽃과 반응하며 연기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실란이 일부 유출돼 소방당국이 1시간 반 동안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유해 물질을 사용하던 공장인 만큼 철거 도중 주민 피해가 우려돼 민원을 제기해왔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또 환경청이 화학물질이 남아있는지 완벽히 확인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소한 거라도 가스가 누출될 수가 있거든요. 영산강 유육청이나 전라남도나 여수시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여수산단에서는 지난달 3일 배관 폭발 사고로 유독성 물질이 일부 누출됐고 지난달 22일에는 화학물질이 새어나와 작업자 40여 명이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안전사고로 발생한 거잖아요. 경강식을 불러일으킬 만큼 뭔가 강력한 규제가 좀 필요하다. 여수소방서는 사고가 난 공장에 대해 작업 중지를 요청하고 안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중단됐던 대학 축제가 3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축제 기간 대학들마다 지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학교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기자가 그 현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중세 유럽 성 모양을 한 건축물 사이로 빛터널이 펼쳐집니다. 캠퍼스 곳곳에는 빛으로 꽃을 피운 LED 나무들이 세워졌고 알록달록 환한 조명 옷을 입은 동물 조형물은 남녀노소 불문 인기 최고입니다. 참 분위기가 깨끗해요. 이렇게 밝게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 차원에서 경기도 안 좋은데 주민들한테 환경적인 조건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광주대는 올해 최초로 30대 총장을 맞이하면서 이번 축제를 학생들과는 소통의 기회로 지역민에게는 나눔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열리는 호남대 축제의 주제는 패밀리, 가족입니다. 유학생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가족처럼 팀을 꾸려 K-팝 댄스를 선보이고 숨겨왔던 한국 노래 실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저한테 되게 큰 의미 가진 그런 행사이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유학생이라는 사람들 그냥 여기서 오고 뭐 공부하고 뭐 다른 활동도 할 기회가 많지 않는데 외국인들을 활동 이렇게 시켜서 그리고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조선대학교도 오는 27일과 28일 이 조선대의 설립 주체인 시민과 도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빛고을 보은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에 국내외 관광객 15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주말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대에서 열린 명량대첩축제가 대형 스크린을 활용한 해전 재연 행사와 드론쇼 등으로 인기를 끌면서 1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명량대첩축제에서는 지역민이 직접 참여한 출정식과 만가 행진, 해군과 해경이 함께 준비한 해상 퍼레이드 등도 펼쳐졌습니다. 전라남도가 갯벌을 단순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생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립 갯벌 습지 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갯벌 습지 정원의 경제성 등을 조사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뛰어들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2천여 종 생물의 보금자리이자 수백 마리 철새들의 쉼터인 갯벌. 한국의 갯벌은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갯벌을 포함해 정부는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향에 맞춰 국내 갯벌의 90%가 있는 전라남도는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먼저 1단계는 전남 동남권 여자만을 해양정원으로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순천과 보성 등 여자만 권역 갯벌을 보전하고 순천만 습지 등과 연계해 국가해양정원 콤플렉스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단계로 전남 서남권에 가칭 유네스코 국립갯벌정원을 조성해 전남 해안을 해양 생태 탐방 벨트로 구축한다는 보관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로 예상 사업비는 5천억 원. 전라남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1단계 계획을 이달 말에 있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갯벌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사람들이 갯벌의 생명력과 가치를 직접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전남도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갯벌유산 보전본부 유치에 성공하면 이를 동력으로 삼아 2단계 갯벌 습지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의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 7개 분야에 선정돼 예산 7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향교 서원이나 전통 산사 등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 193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농수산식품 업체 9곳과 화장품 등 공산품 업체 6곳이 함께 참여한 시장 개척단은 현지 수출 상담회를 통해 모두 21건, 193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고 728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도 거뒀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각 기관에 대한 감사도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오는 7일에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광주지방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오는 11일에는 한국전력에서 한전과 발전사 등에 대한 감사가 이어집니다. 오는 12일에는 전남대에서 교육위 소관 국감이 진행되고 20일에는 광주광역시와 광주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공모사업 심사 기준에서 균형발전 항목이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이 문체부가 지난해까지 문화도시 심사 기준에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견인 가능성을 두고 2점을 배정해왔지만 올해는 이 항목이 제외됐다며 이는 균형발전을 포기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새마을 금고에서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발생한 횡령과 배임 등 새마을 금고의 금융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85건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의 피해 금액이 13건에 172억 8,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서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용 의원은 새마을 금고의 자산 규모가 늘어난 만큼 행정안전부 산하가 아닌 금융위원회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관광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김진강 호남대학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김 대표이사는 호남대 교육성과관리센터장과 국립아시아문화관광재단 이사 등을 지낸 관광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김 대표이사는 관광산업 진흥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맞는 화요일 출근길,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영광과 신안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비는 오늘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20에서 60mm입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꽤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흑산도와 홍도는 내일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낮부터는 찬바람이 몰려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8도가량 낮은 21도로 아침 기온보다 더 내려가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광주가 13도까지 떨어져 더욱 쌀쌀해지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나주 20도, 광주 21도로 아침 기온보다도 낮겠습니다. 곡성의 낮 최고 기온 21도, 구례 22도로 어제보다 8, 9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0도, 영암 21도, 강진과 장흥 22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9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당분간 흐린 가운데 남해안 지역은 모레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한글날인 일요일에도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